안녕하세요. 컨셉 아티스트 이인경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인터뷰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그 인터뷰 자체에서 도움이 되실 만한 팁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서는 제가 인터뷰를 봤던 경험들, 주로 안 좋았던 경험, 흑역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질문이 와도 그거를 부정적으로 대답하거나 꼬아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특히 전 직장, 상사에 대해서 험담이나 나쁜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게 명백히 그 사람들이 이상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던 거라고는 해도 뭐 오늘 처음 만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말을 하는 여러분의 인상만 안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유도신문 같은 게 온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은 왜 뭐 이직을 하게 됐느냐, 내지는 뭐 그 전 회사에서의 어떤 큰 문제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런 유도신문의 질문이 와도 가장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거기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이직을 하는 거는 당연히 전 직장에 불만이 있어서 하는 거겠죠. 뭐 거기서 뭐 야근을 너무 많이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발 환경이 좋지 못했다거나. 하지만 이렇게 안 좋아서 옮겨요 라기보다는 지금 이직을 하려는 이 회사의 좋은 점 때문에 여기 오고 싶어서 전 직장을 떠나는 거다. 이렇게 플롯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나와도 거기다가 딱 잘라서 NO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은 UI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솔직히 좀 당황이 되죠. 아, 난 UI는 별론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하기 싫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살짝 정치인이나 좀 외교관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아주 좋아한다. 하지만 그래픽 디자인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잘하려면은 시간이랑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조금 두루뭉실하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바른 태도로 적극적으로 대화에 동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막 뒤로 막 기대 앉아가지고 다리를 막 쩍 벌리고 되게 막 성의 없이 뭐 인터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뭐 이런 태도로 얘기하거나 하면 정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겠죠. 저희는 대부분 이제 유교관에 절여져서 이런 일들이 전혀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해요. 좀 되게 막 좀 건방지게 막 이렇게 건들건들 하면서 막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면접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사람의 긴장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나도 모르게 막 다리를 계속 떨게 된다거나, 막 말을 하다가 긴장이 되면은 계속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뭐 머리를 긁는다거나,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에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막 영어에서 실수하기 싫고 또 긴장되고 하니까 되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대답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 정말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차라리 실수를 해도 되고 막 말이 꼬이고 막 마지막에 막 엉망으로 이렇게 끝나도 상관없으니까 막 뭐라도 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그런 태도 자체가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컨셉 아티스트 두 분이 진행하시는 아트 디파트먼트 팟캐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냥 팟캐스트 채널에서도 검색이 되는데, 여기에 인터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두 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인터뷰를 봤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다양한 팁들을 나눠주시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긴장을 해서 얘기도 잘 못하겠고 막 스스로 어색하게 행동하는 게 느껴질 때 그때는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고 해요. 그 진행자 중에 한 분은 이제 굉장히 좀 외향적인 성격이시고 말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좀 경험이 쌓이기 전에는
그렇게 막 소극적이고 막 인터뷰에 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하셨다고 해요. 그냥 좀 사람이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좀 긴장이 됐을 때 어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좀 받아들이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막 내가 막 말도 계속 버벅이고 막 좀 행동도 어색하게 하고 이런 게 느껴진다면은 그냥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이 인터뷰를 너무 잘하고 싶고 그리고 내 드림잡 인터뷰라서 지금 떨린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긴장이 풀어지고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진행자와는 다르게 정말 100% 이해를 하죠. 심지어 저는 제가 면접관일 때도 되게 긴장을 해요. 왜냐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사람한테는 이 회사를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그 구직자들이 인터뷰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인터뷰 과정에 대해서 또 서베이를 하게 됩니다. 뭐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대했고 인터뷰 과정이 얼마나 순조로웠는지 평가도 하게 되는데 뭐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뭐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으니까 긴장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타 이 면접을 보는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다 자기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다 뭐 취업하는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 막 그런 어색한 모습 보이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또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미리 인터뷰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 HR이 인터뷰 보기 전에 이메일에다가 누가 인터뷰에 참가하는지 리스트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아티스트들의 이름을 링크드인이나 아트스테이션 이런 데다가 쳐서 좀 알아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뭐 얼굴이랑 이름도 매치를 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도 좀 봐두면은, 그 인터뷰 날에 만났을 때 이미 나는 내적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조금 너무 스몰 팁일 수도 있는데, 이 또 긴장과 어색함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심 메뉴를 조금 스마트하게 고르시는 게 좋아요. 약간 소개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깨끗하게 먹기 편한 뭐 샐러드 아니면은 뭐 파스타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렇게 긴 면발이 있어가지고 호록호록 하는 것보다는 짧은 펜네 파스타 이런 거를 시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깔끔하게 떠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뭐 햄버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잡고 막 뜯어야 되는 막 치킨 윙 이런 메뉴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다른 팁은 이거는 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인터뷰 날짜 그리고 시간, 장소를 2번, 3번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나라지만 다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PST 서부 시간인지 CT 중부 시간 아니면은 뭐 EST 동부 시간인지 그거 시차 계산 꼼꼼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만약에 온사이트 인터뷰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 주소를 정말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흑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 후반부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터뷰가 끝난 후에는 감사 메일을 꼭 보내셔야 됩니다. 이제 뭐 온사이트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뭐 아트 디렉터나 이제 다른 컨셉 아티스트들한테 명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사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그 이메일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냥 HR한테 보내서 뭐 팀 사람들한테 뭐 인사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HR, 뭐 아트 디렉터, 그다음에 뭐 리드 컨셉 아티스트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사 메일은 그냥 단순히 매너가 아니고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 인터뷰 전체 프로세스의 활용 점정입니다. 내가 인터뷰에서 구구절절하게 말했던 이 회사에 대한 애정,
포지션에 대한 열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경험, 이 모든 게 다 선명하게 보이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인터뷰 팁들이었고요. 이 이후부터는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봤던 경험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봤던 전화 인터뷰가 블리자드의 인턴십 전화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험이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막 저의 드림잡 인터뷰를 보게 된 거죠. 뭐 인턴십이긴 해도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그 8년 전에 HR과 주고받았던 그 메일을 아직도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그 블리자드사가 3D 아티스트 위주로 인턴을 뽑다가 제가 학교를 졸업하는 그 마지막 해에 시네마틱 팀에서 컨셉 인턴을 뽑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기적같이 HR에서 메일이 온 거죠. 저는 그때 이제 이 발등에 취업 불똥이 떨어진 상태, 그리고 이제 이 드림잡을 내가 꼭 잡아야 된다, 막 이런 어떤 그 중압감 때문에 너무 긴장을 했고, 그리고 정말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저는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전화 인터뷰 면접관이 누구였냐면은 마티어스라고 블리자드에서 아트 디렉터를 되게 오래 하시다가 지금은 스페이스 X로 가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막 유명한 아티스트였어요. 막 그러니까 네, 제가 학생 입장에서 보기에는 거의 뭐 이제 BTS급으로다가 막 예, 평생에 한번 뭐 얘기를 해볼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팀에서 뭘 하고 뭘 배우고 싶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뭐 만약에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딱 시네마틱의 연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도, 라이팅을 컨셉을 통해 보여주는 걸 배우고 싶다. 그리고 각 장면의 이미지를 빠르게 구성해 볼 수 있는 스토리보드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시네마틱 팀에서 컨셉 아티스트가 할 법한 그런 업무들을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저는 컬러 스크립트가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 컬러 스크립트가 뭐냐면은 그 픽사 같은 데서 이제 스토리보드를 짤 때 그거를 컬러 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컬러 색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연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사실 1, 2분밖에 안 되는 게임 트레일러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빛의 속도로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취업의 성공 비결의 핵심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생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고, 그리고 이게 회사가 원하는 것도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에서 그 세 가지를 다 실패를 했죠. 내가 이 팀에서 뭘 하고 싶은지 제대로 설명을 못했고,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도 없었고, 그리고 회사가 원하는 것 또한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인터뷰를 제대로 말아먹은 덕분에 이렇게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께 제 경험담을 나눠드리게 됐고요. 부디 이거를 보신 분들은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셔서 원하시는 회사에 항상 베스트 인터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인터뷰 장소에 장소, 시간 꼼꼼히 체크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떤 한 회사랑 온사이트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회사 위치가 그 시내에 있는 데가 아니고 조금 외곽으로 차를 타고 나가야 됐었어요. 한 서울 시내에서 용인시 가는 정도? 이제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그때 저는 차가 없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제 친구들도 다 라이드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광역버스 같이 1시간에 한 번 간신히 오는 버스를 타고서 회사로 갔어요. 가서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됐길래 그 회사 이제 건물로 갔는데 건물에 회사 간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좀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이제 혹시나 해서 제가 받았던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그 이메일에 나와 있는 회사 주소랑 이 회사 제가 찾아간 그 주소가 다른 거예요. 회사가 이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구글에서 이 회사 그 이름을 쳐서 찾은 주소는 그 이사 가기 전 주소였고, 지금 이 회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막 지금 인터뷰 시간은 다 돼가고, 그리고 막 그 주변에 버스나 택시도 없고, 막 미칠 것 같았는데, 다행히 이제 지나가던 사람한테 이제 제가 그 주소를 보여주면서, 아, 여기 어떻게 가야 되냐. 내가 지금 인터뷰를 막 봐야 되는데, 막 큰일 났다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다행히 이제 되게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어서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메일에 있는 주소, 그리고 인터뷰 시간, 인터뷰 날짜 정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글은 믿지 마세요. 근데 또 이런 의외의 사건들 때문에 인터뷰 시간에 제때 못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길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엄청 막히는 바람에 예정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HR한테 연락만 미리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다들 이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저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회사 측에서도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면접관이 이제 세 분이 들어왔어요. 한 분은 프로듀서, 한 분은 아트 디렉터, 다른 한 분은 이제 다른 아티스트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셋이 면접을 봤는데 그 팀이 대기업에 있는 좀 작은 팀이었어요. 이제 막 셋업을 해가지고 구인을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비주얼을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팀은 신생팀이라서 아트 전반을 다 이제 하드 캐리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드급의 컨셉 아티스트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빨도 굉장히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게 막 팀을 막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저는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말도 막 조금 어눌하게 하고 이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트 디렉터가 중간에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냥 I gotta go 이러면서 그냥 휙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했지만 제가 어쩌겠어요. 그냥 그 뒤에 대충 이야기 마무리하고 그냥 이제 인터뷰가 끝났죠.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온사이트 인터뷰를 보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회사로 갔더니 아무도 제가 그날 그 시간에 오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HR 같은 경우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대충 기대하는 이제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는 조직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메일을 보낼 때 되게 단답형으로 메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약간 문자 보내듯이.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트 테스트를 봤는데, 아트 테스트가 이제 사실은 제 개인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라 회사에서는 공짜로 일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테스트 결과물을 보내면은 그 HR 측에서 고맙다, 수고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너의 시간을 투자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게 의례적인데, 근데 그 단답형으로 대답하셨던 그 분은 그냥 I got it 딱 이렇게 또 단답형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대화도 다 그런 식이고, 심지어 그 회사는 제가 전화 인터뷰까지 봤는데, 전화 인터뷰 보고 나서 제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통보, 메일, 전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통지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서도 HR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은 먼저 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냥 안 됐나 보다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는 전화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됐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5분, 10분 기다리다가 이제 이메일을 확인해 봤는데, 만약에 그 인터뷰 시간이 1시부터다 그러면은 12시 59분에 메일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디렉터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하게 돼서 너의 전화 인터뷰는 취소되었다. 그거를 인터뷰 시간 1분 전에 통지를 해준 거죠.
그때도 조금 이제 가슴이 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팀 스케줄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거나, 그리고 개발팀과 HR의 손말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HR의 매너가 좋지 않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그 회사의 조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 프로세스에서 받은 인상도 회사를 선택하실 때 체크리스트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상이 인터뷰에 대한 팁들과 그리고 실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안 좋은 예들이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댓글란에 남겨주시고, 또 혹시라도 쉐어해 주실 수 있는 인터뷰 경험이나 다른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팁 이런 게 있으시다면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